그날 밤 이사회실에 들어온 사람은 도고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파멸의 서막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두가 예상하고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도고탁이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신라주조에는 이미 그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지옥을 마주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출소 후 첫 발걸음을 신라주조로 옮긴 도고탁은 이사회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외쳤습니다. 들어보세요. 나 도고탁입니다. 이 회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건 제 회사입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 있던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고탁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한 사람. 그는 누구보다 침착한 얼굴로 도고탁을 마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 대표님, 이제 이 회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범수.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였고 누구도 그를 기업 경영의 중심에 설 인물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1년 사이 그는 신라주조의 그림자 대표가 되었습니다. 도고탁이 없는 동안 오범수는 폐허가 되어가던 회사를 다시 세웠습니다. 프리미엄 막걸리라는 허울뿐인 이름 아래 벌어진 각종 비리와 허위 인증을 바로잡았고 독수리 술도가와 손을 잡아 진짜 전통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신라주조는 미국 고급마트에 입점하며 기적 같은 부활을 이뤄냈습니다. 그 모든 과정 뒤에는 놀랍게도 장미애가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명목상 대표직을 유지하며 경영권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모든 판단은 오범수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고탁이 다시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하나만큼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 자리를 다시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 며칠 후 장미애는 딸 세리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었고 오범수에 대한 미안함과 아버지 도고탁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범수 오빠에게 연락을 못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아빠가 그랬다는 걸 몰랐어요. 아무것도요. 그 말에 장미애는 세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범수라면 너를 절대 그렇게 보지 않을 거야. 그러나 장미애는 세리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도고탁이 수감되기 전 남긴 문서. 그 문서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라주조의 비자금 조성 내역, 원가 부풀리기, 위생 인증 조작.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장미애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일 장미애 이사의 승인을 받고 프리미엄 원료 계약 변경. 장미애는 그 문서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라주조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범수. 그를 대표로 세워야 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명의일 뿐, 이제 실질적인 권한도 선택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하나의 희망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누구도 보지 않기를. 하지만 세상 일은 언제나 가장 두려운 순간에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도고탁은 출소하자마자 그 문서를 이사회에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신라주조 내부 공모자라는 문구 아래 장미애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장미애에게 대표직 해임을 요구했고 일부는 오범수에게 직접 대표직을 맡기자고 주장했습니다.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 모든 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를 살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날 밤 오범수는 장미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서 내용 사실입니까? 장미애는 고개를 떨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전도 대표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오범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를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할 날이 오겠지요.
며칠 뒤 신라주조는 새로운 대표를 공식 선출했습니다. 바로 오범수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발표된 실적 발표회에서 놀라운 수치가 공개되었습니다. 프리미엄 전통주 미국 수출 237% 증가. 국내 매출 4분기 연속 흑자 전환. ESG 평가 어등급 획득.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수를 쳤고 그 중심에 선 오범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 정문 앞 초라한 몰골의 중년 남성이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신라주조 건물을 바라보았고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하나를 꺼내 쥐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장미의 이사, 내부 공모 확인됨. 신라주조 몰락은 당신 탓입니다. 그리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당신 차례입니다. 장미의 이사님, 이 문서 정말 본인이 서명하신 게 맞습니까? 도고타기 이사회에 던진 단 하나의 문서. 그 문장은 신라주조의 모든 신뢰를 붕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사진은 말을 아꼈고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진 이사는 문서를 손에 쥔 채 떨리는 음성으로 되물었습니다. 서명된 날짜와 사업 변경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도 대표의 공금 유용과 직결된 계약이라면 장 이사님 역시 책임을 피하실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모르셨습니까? 그 말에 장미애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단호하지만 조용한 목소리. 그러나 그 순간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배신입니다. 1년 전 도 대표를 몰아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정을 승인한 사람이 여기 있었다고요? 일부 이사들은 분노를 쏟아냈고 일부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은 사람은 오범수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문서를 넘겨보다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미애의 눈을 피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이 문서의 서명이 정말 그날 이사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장미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 선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회의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었고 오범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장부와 계약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한 구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약서 하단의 날짜 포맷, 서명 필드의 위치, 서류 양식의 고유 번호. 그 어떤 것도 2019년 당시 신라주조의 공식 문서 양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범수는 무언가 조작됐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는 즉시 한동석 회장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느꼈네. 그 문서 2019년 양식이 아니야. 디지털 서명 기반 양식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거든. 그렇다면 이 문서 조작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능성은 높지만 확정 지을 수는 없지. 진짜 핵심은 누가 조작했느냐는 거야. 오범수는 곧바로 장미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홀로 앉아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왔군요. 알고 싶으셨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범수는 조용히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그 계약 정말 모르고 승인하신 겁니까? 처음엔 믿었습니다. 도고탁의 말이 맞을 거라고요. 프리미엄 원료 수급 계약은 필수였고 당시 회사는 이미 벼랑 끝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원료 납품업체가 바뀌고 비용이 2배 가까이 늘어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알았죠. 내가 이용당했단 걸. 오범수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죠? 장미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신라주조는 무너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문서 내 손을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장미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미상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메시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서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세리 차례입니다. 장미애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셀이 그 아이를 건드릴 생각이야. 오범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가 세리 씨 제발. 한편 그 시각. 세리는 한강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든 채 오범수의 이름을 수차례 눌렀다가 지우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불현듯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서서히 내려갔고 안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리 씨 맞으시죠?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급히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세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차량이 뒤에서 다가오며 그녀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도고탁은 절외진 골방에서 한 통의 USB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세리와 관련된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장미애조차 알지 못했던 과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 세리까지 움직이면 오범수도 결국 장미애를 버릴 수밖에 없겠지. 이제 장미애의 과거는 세리를 향한 협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작된 계약, 감춰진 진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문서. 그 안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세리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범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장미애를 끝까지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넘어서 회사를 구할 것인가?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